장편한국축사는 재미를 위한 과장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930년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에서 제1회 피파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는데요. 반면 한반도의 축구는 이러한 축구 열기에도 불구 일본의 탄압과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축구 시합이 대규모 군중에 모이는 반일 시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1933년 일본은 조선체육협회를 총독부 항무국 산하로 편입시키며 조선체육협회와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 축구인들은 축구 통일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느꼈고 1933년 9월 19일 조선축구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축구협회는 대회 경기를 알선하거나 경평전, 전조선 축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등 축구 지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35년 중일전쟁 1주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축구 탄압은 더욱 커져갑니다. 1938년 일본은 조선체육회를 해체한 데 이어 조선축구협회에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본이 축구를 포함한 모든 구기 종목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 축구계는 의지를 잃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도 한반도 내 축구의 인기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국 축구대회, 지역 축구대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는 단연 지난 편에서 소개해드린 경편전이었습니다. 1929년 시작되어 2회 대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던 경편전은 1933년 조선축구협회 주선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대회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로 나누어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1933년 4월 평양 기림리 축구장에서 열린 3번의 경기에서 양팀은 1승 1무 1패를 거두었는데요. 당시 평양 시민들은 평양팀이 1차전에서 패하자 2차전 응원을 위해 전 시가지가 가게 문을 닫다시피 했고 2만 관중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해 9월 경성에서 열린 리턴 매치 역시 7천여 관중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경기가 열린 배제중앙운동장은 몰려든 관중들로 경기장 라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주최 측은 새끼줄로도 밀려드는 관중을 막을 수 없어 관중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자 인분을 끼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대회는 경성방송국에서 3경기 모두 시당 중계를 했을 만큼 그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해를 거듭할 때마다 경평전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평전이 있는 날이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2도시간 3시간 거리인 기차 속은 원정을 떠난 인파들로 언제나 초만원이었으며 경기에 이기면 양조장에선 막걸리를 공짜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슈퍼스타들도 탄생했습니다. 평양팀에는 꽃미남 스트라이커 김영근이, 경성팀에는 조선의 축구영웅 김용식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경성의 김용식은 지난 편에 소개해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축구로 사랑받았던 축구인입니다. 이에 맞선 김영근은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로 조선 여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유연하고 빨랐으며 기술 또한 좋아 그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조선 내에 사실상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실력은 중국과 일본에도 알려져 상대팀 감독으로부터 동양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가 나타났다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생긴 외모와 실력으로 많은 여성들의 구애를 받았음에도 그는 오로지 축구만 생각했던 축구 바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평전의 인기는 가열양상을 띠게 됩니다. 경성과 평양의 시민들은 팀을 응원하는 마음이 애향심을 넘어 지역 감정으로까지 발전하면서 대립적인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경기 중 양측 응원단 간 충돌이 빈번했으며 선수들 역시 치열한 몸싸움으로 부상 선수들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기 룰이 엄격하지 않아 상대에게 고의적인 태클을 하는 이른바 까기가 경기 중 주요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이런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야유가 아닌
한호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경평전을 통해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고 전민족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의 억압 속에서 가슴에 쌓인 민족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는 청량제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조선인들의 축구를 포함한 국위 종목 활동을 제재하는 움직임과 별개로 국제대회에 실력 있는 조선인들을 발탁해 자국의 성적 향상에 이용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축구협회는 제1회 전 일본 축구 선수권 대회와 제8회 명치 신궁 경기 대회 성적을 토대로 대표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회에서 조선 팀들이 모두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자 일본 축구협회는 선발 기준을 다시 바꿔 25명의 대표 선수 중 조선인은 김용식과 김영근만 선발합니다. 하지만 김영근은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자진 사퇴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대회를 앞둔 일본 대표팀은 영국 함대 축구팀과 친선전을 가집니다. 0대2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친 일본 대표팀. 코치는 김영근에게 후반전에 포스트 플레이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김영근은 코치의 지시를 어기고 천재적인 플레이로 6골을 뽑아냈고 팀은 6대3으로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 경기 종료 후 코치는 자신의 지시를 어긴 김영근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민족적 울분을 느낀 김영근은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조선 축구 선수는 김용식 한 명이었습니다. 김용식의 활약으로 일본 축구팀은 스웨덴전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8강에서 이 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를 만나 0대8로 대패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이후 일본 축구협회는 조선 선수의 우수성을 깨닫고 1936년부터 1942년까지 총 38명의 조선 선수들을 대표팀에 소집하였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일제 간섭과 탄압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둔 조선의 축구. 그들의 축구는 1942년을 끝으로 모든 활동이 중지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불리한 형세에 놓인 일본이 학생들을 근로동원과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 모든 스포츠 경기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단체는 해산되었고 조선의 남자들은 강제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축구 보급, 발전을 위해 기여했던 조선축구협회도 바로 이때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기에 운동장에 관중들만 사라졌을 뿐 동네 축구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돼지 오줌보를 축구공 삼아 논밭에서 축구를 즐기며 조그마하게나마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강복을 맞이합니다. 한국 축구사도 이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